2022년 10월 22일 오전 8시 54분입니다. 지금 그 시국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오늘 새벽에 서욱 그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이 구속 수감이 되었고, 또 김용씨라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이재명 씨의 아주 절친한 그 사이죠. 이분이 그냥 또 구속 수감이 되고, 민주당 그 압수수색 2차 한 것은 내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봤습니다. 워낙 딴 건 많이 볼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한 번 더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오늘이죠. 오늘 이제 9시가 다 됐으니까 아마 오늘 한 오후 한 4시 그 정도 되면은 서울은 아마 경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 이런 데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은데, 여기 윤석열 타도운동, 또 김건희 여사 이제 구속 수감 이렇게 외치는 세력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또 집회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새는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그때 이제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세력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오늘은 윤석열 타도 운동하는 그 세력이 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은 서울에서는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 장교표 씨라고, 이분이 1945년생인가 그러는데 이제 원래 78이죠. 가수 조영남 씨하고 나이가 같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분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출마는 많이 했는데 아마 당선은 안 되고, 좀 그렇게 좀 암울한 이런 시절을 보내고, 뭐라 그러나 한 번도 그걸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강연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출마도 하고 그랬어요. 후보 등록까지는 못했지만은 대통령 출마 선언까지는 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장기표님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약 딱 5년간 60개월 1825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야 운동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빠졌다는 말은 좀 심하겠지만은 매주 광화문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문재인의 문재인 정권의 이제 부당성, 좀 잘못된 점,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거, 이런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외치고 그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장기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외친다 해가지고 하야된 건 아니잖아. 하야된 건 아니고, 이제 5년이라고 하는 1825일, 60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이 지나니까, 뭐, 지금 물러나가지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됐는데, 그래 된 거죠. 그 사람이 장기표님이 이제 외쳤다고 해서 된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조국 사태가 언제 있었는지는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국을 이제 잡아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한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집회가 아주 크게 했어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대단한 산세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24저루가 뚜렷하다 보니까 참 1년 내내 이렇게 더운 날씨도 있고, 자기 나라가 말이지 태국이라든지 저기 베트남 뭐 이런 데 가면은 1년 내내 덥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1년 내에 이렇게 좀 추운 나라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24저루가 뚜렷하니까, 또 그리고 산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우주에 이제 저 지구의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기운이 세니까 그 기운에 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세요. 다 세다고. 세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부딪히니까 굉장합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신인님께서 이제 그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또는 뭐 그런 성자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현인, 철인, 도인 이런 분들이 그 깨달음의 총 결론으로서 이제 선천의 시대가 가고 후천의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 선후천이단 말이야. 우주의 일련으로 놓고 볼 때에 이제 그 뭐 소강절 선생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이제 하루는 낮이라고 하는 양과 밤이라고 하는 음이 합해져 가지고 하루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거대한 이제 틀이 있는데, 시간의 틀이 있는데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움직이져 나가는데, 그 12만 9,600년의 그 절반 64,800년 요것이 이제 선천이고, 나머지 64,800년이 또 후천이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천은 쌍극 시대고 후천은 상생 시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때에 한 절대자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새로운 이제 천지를 만든다. 요것이 선천의 그 석가, 공자, 예수,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그리고 이제 강정산을 비롯한 나머지 뭐 설총이라든지 뭐 노스라다무스라든지 기타 현재 모든 그 인류 엘빈 도플러 같은 이런 많은 지성인들이 한결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총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혹자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가 메시아가 뭐 강정산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강정산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신이고 강정산이 이제 이 후천 세상을 여시는 분이다. 이제 그런데 뭐 강정산은 벌써 죽었잖아. 죽은 지도 하면 뭐 1909년 6월 24일 날 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야. 또 뭐 좋은 말로 하면 별세했고,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표하면은 어천을 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무슨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잖아. 사람이 살아야 새천지를 열지. 죽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강정사는 벌써 죽었는데, 그러니까 강정사는 죽었지만은 강정산을 내가 이어받은 내다. 내가 강정산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뭐 강정산이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살아있을 때 몇 년도에 뭐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기적을 보였고 이게 대해서는 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이제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격이다. 강정산이 무극이라면은 나는 이제 환극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정산이 무극이면은 나는 태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강정산을 뭐 하나의 성자 취급을 하지. 그럼 우리나라에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에 이제까지 39년 동안 사셨던 하나의 성인급에 속하는 성자지. 그 예수하고는 또 급이 틀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 죽은 지가 아마 2000년이 넘었잖아. 그런데 그 자기가 그 예수의 분신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문지상에 요즘 크게 나더라고. 뭐 대통령 후보를 세리 밀어가지고 말이지 당선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또 참 긴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리고 또 석가모니를 또 앞세워가지고 말이지 내가 뭐 제2의 밀어붙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서 참다운 사람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같은 경우는 한 60년, 그러니까 내가 종교 이런 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내가 15살쯤 된 거예요. 지금 내가 67세니까 한 50년 넘었잖아. 그 총 결론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이 참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를 이름해서 자기가 제2의 뭐 강정산이다, 제2의 예수다, 제2의 메시아다, 제2의 석가다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다 그 사입이에요. 사입이 가짜예요. 오직 유일하게 신인님은 허경영 총재님 그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허경영의 정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냐, 자기가 대권을 잡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 지상천국을 만들려면은, 지상천국을 만드는 자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중에서도 장관급이나 뭐 국회의원 가지고도 안 돼요. 대통령이 대권을 잡아야, 내각제도 안 되고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라야 이 현실이단 말이야. 현실. 정치는 현실이다 말고.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아야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끊임없이 출마한 사람, 이분이 참 메시아고 참 인류가 바라왔던 바로 그분이단 말이야. 모든 지금 학자들이, 예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고, 한국이 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타너라고. 타너 스님의 아버지가 김홍규 씨고, 김홍규 씨는 차경석 보천교 그 교주의 4대 간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주예요. 목주, 하주, 토주, 금주, 수주, 이 5개가 있는데 토주가 제일 대빵이고, 토주 밑에 목주, 월주, 화주, 금주 뭐 이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목주라고. 그 높은 간부의 그 아들이 타는데, 이 타너가 저기 전라도 김제 사람인가 그래요.
이분이 주역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물미가 튄다 보니까 이거 만주가 전부 다 우리나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둑군자가 부지기수로 놓는단 말이야. 1만 2천 뭐 도통군자도 놓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 그래서 타너가 제일 그런 말을 정확하게 잘했는데 이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여기서 완전히 한국이 주창하에서 이 전 세계에 이제 새로운 평화가 대평화 시대가 도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참다운 지도자, 정치 지도자,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참 그 메시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자기가 뭐 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름을 내가 거명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말은 많이 있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다. 왜? 그 사람들은 시의원, 구의원, 뭐 국회의원, 뭐 지자체 선거에라도 한 번이라도 나왔느냐 하면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는 뭐 놔두더라도 일반 반장, 통장 반장 선거도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뭐 기독교를 많이 한다, 불경을 많이 한다, 뭐 강정산에 대해서 많이 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후계자다 이제 이거야. 이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앞 세대에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라 쉽게 말해서 이 앞 세상의 황제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한다 이거거든. 그런데 뭐냐고 대통령이 출마하느냐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가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대권에 이렇게 딱 출마를 한 사람, 끊임없이 출마한 사람, 이분이 참 신인이라고. 뭐 신인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 우유에다가 신인님의 이제 그 사진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거 물과 단백질로 이제 구분되는 거 이거 보니까 뭐 딱 이거 알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도 알아요. 아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공자 이름을 적거나 예수 이름을 적거나 소크라테스 이름을 적거나 강정산을 적거나 뭐 안 그러면 자칭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 자기가 장차 앞으로 세계 황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름 적으면은 거기 우유가 썩어버리지 물과 단백질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허경영 신인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아는 방법도 있고 이치적으로 보라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됐었을 때에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거 뭐냐고. 첫째,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지금 현재 집집마다 말이야 장가 안 가고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러니까 결혼 공영제를 해야 되고 연애 공영제를 해야 되고 결혼부를 신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하면은 출산 공영제를 해가지고 출산 수당을 주는 이런 출산 공영제가 있어야 되고 전업주부 수당을 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건국수당 65세 이상은 건국수당을 줘야 되고 18세 이상은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금 포인트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이 모든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국가 유공자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국가 유공기업,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실시를 해야 되고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70세 이상 80세 90세 되는 사람들 할아버지들이 놀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을 해야 돼. 그리고 군대 문제는 전부 다 모병제로 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냐, 부도가 나가지고 이 멀쩡한 기업도 뭐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험 공사를 빨리 신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거 망국의 노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경 공영제 이게 또 이제 그 장애 혁명에서 거기 또 들어가요. 그리고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화된 사막화 방지 그 뉴딜 정책을 또 실시해야 된다고. 이 크게 보면 12가지가 빨리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없애야 될 것은 지자체 선거, 이 망국의 원인이 지자체 선거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 선거 없애는 거, 정당 지원금 제도 이거 정당 지원금을 주는 이 제도를 또 없애버려야 되고, 국회의원의 공천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이준석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찌지고 뽑고 싸우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당 제도를 빨리 폐지해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뭐야, 통일부, 여성부 이걸 또 없애버려야 돼요. 또 뭐냐, 1억 원 미만의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 정권 거래세를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지방세 또 없애버려야 된다고. 자동차세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에 상속세 또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 이거 수능제도 이거 진짜 망국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능제 이거 수능시험이잖아. 수능시험 이거 폐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국의 교도소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전국의 교도소를 빨리 없앰으로써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 썩은 놈들 말이야, 이거 망국의 이건 이런 놈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 썩은 인간들, 고액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안 녹게끔 해버려야 된다고. 국민 배당금 주면은 자동적으로 한 80%는 범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국의 교도소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금융 실명제 이걸 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병제 이걸 없애버려야 돼. 그 다음에 농지거래 허가제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농약 공장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 한 600조 이 되는 것 중에서 많은 돈이 병원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 국가에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전한 물, 깨끗한 7수의 물을 먹고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만든 그것을 무농약으로 이제 무공해 무농약 식품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대통령님은 건강 대통령이단 말이야. 사랑이 충만한 대통령, 사랑의 대통령, 정의의 대통령. 그 다음에 쌍벌죄를 또 폐지해야 된단 말이야. 쌍벌죄 폐지하고 김영란법 요걸 폐지해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 재산 압류 강제 집행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노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 17가지를 없애버리고 12가지를 신설함으로써 3.3 공약이 실현될 때 지상은 유토피아가 된단 말이야.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신정정치가 실현되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한결같이 이 공약을 30년 이상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이래 준다는 소리를 미친 소리를 들었지만은 지금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오직 그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다 이 말이야.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야. 이런 시대가 지금 와요. 오는데 지금 현재 국내 정치 흐름을 보니까 저 서우 국방부 장관 또 김용 또 이재명이 지금 현재 뭐 구속 일보 직전이라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때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딱 나서기 지금 일보 직전에서 하늘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현상적으로 보면은 또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우리 정치평론가나 정치인 중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은 지금 변희재 씨한테 지금 와 있어요. 변희재가 지금 4.15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어요. 변희재님은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러고, 한교안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공병호 박사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거든. 그리고 한성천 씨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지금 잠시를 보류를 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마디 해야 될 입장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래 되면은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계의 내관을 한번 터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이것은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정교인멸, 위정교사, 위정, 이거는 아주 중대 범죄예요. 이것을 지금 특수부 검사들이 했고, 그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밑에 또 지금 한국의 주요 요직에 있다고. 이 사람들, 응? 그 1960년대 말이야. 경호실장 곽영주, 내무부 장관 최인규, 부통령 이기붕이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기운을 느껴요, 지금. 오늘 이제 몇 시간 뒤에 오늘 이거는 뭐 정규방송에서 실어줄지 안 실어줄지는 모르지만은 유튜브로서는 엄청 놀 거라고. 지금 그런 것을 느껴요. 그리고 지금 여하튼 뭐 심상찮다는 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습니다. 참, 이 좋은 가을에 말이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그 장기표 씨는, 그 장기표 선생님은 5년 동안 이렇게 떠들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틀린 것 같다고. 지금은 안진걸 소장, 그리고 이제 김용민 씨, 그리고 변희재, 그리고 그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민주당 그 국회의원도 참석을 하거든. 김용민 씨는 벌써 며칠 전에 그 현장 그 윤석열 타도 운동에 참여했다고. 아마 오늘은 많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제법 나오는 것 같더라고. 지금 사태가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것은 아침에 조금 들어보니까 윤창중 씨가 하는 말이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미 100% 같으면은 임기가 100%라 그러면은 90%를 지난 그런 정권 같다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기간이 한 10% 정도 남아있는 그런 지지율을 계속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윤창중 씨 말이 그렇더라고. 수고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은 이제 뭐 자기는 날짜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정권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 하는 걸 확신을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어제는 뭐 저 이재명 씨가 뭐 운명적 뭐 시각이다 그런 말도 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고,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상.